엄마, 지수가 요즘 회사 핑계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시간 많을 때 집안일 시켜요. 안녕하세요. 스토리 윈입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한지수 33. 서울 마포구에 있는 출판사에서 일해요. 책을 만드는 게 내 일이지만 요즘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나는 4년 전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민수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엔 말수가 적고 다정하지 않은 듯 했는데 웃을 때 눈가가 살짝 접히는 게 참 따뜻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미소가 나를 평생 울게 만들 줄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날 민수가 내게 그랬어요. 지수 씨, 난 결혼하면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서로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챙기고 그런 따뜻한 가정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나도 그런 집이 꿈이었거든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웃고 밥같이 먹는 그런 평범한 행복. 그땐 몰랐죠. 그 가족처럼이 나에겐 희생처럼으로 바뀔 줄은.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아가, 우리 아들만 잘 부탁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셨죠. 민수의 집은 경기도 남양주 쪽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딱 들어서자 김치 냄새가 확 올라오고 마루엔 헌 베개가 몇 개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주 평범했지만 묘하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내게 물으셨어요. 지수는 요리 잘해? 우리 민수가 된장찌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쿡 찔렸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기대였거든요. 결혼식 날 민수는 진심으로 울었어요. 하객들 앞에서 내 손을 꼭 잡고 평생 지켜줄게라고 했죠. 그 말에 나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지수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하셨고 나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 나를 바라보던 내 부모님 얼굴이 생각나요. 지수야, 이제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이 지금은 왜 그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신혼집은 서울 강동구의 전세 아파트였어요. 햇살이 잘 들어서 아침마다 창문 열면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민수는 출근 전에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파이팅했고 주말엔 같이 시장 보고 요리하고 영화도 봤어요. 그땐 정말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대던 어깨가 언젠가 나를 밀어낼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죠. 지수야, 이번엔 제사 음식 좀 같이 하자. 손이 모자라서 그래. 나는 당연히 내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했어요. 그날 민수한테 말했죠. 당일에만 도와드리면 되지. 근데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가 힘들면 전날부터 가야지. 애도 없는데 시간 많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어요. 애가 없으면 내가 시댁 도우미가 되는 건가? 그때부터였어요.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게. 명절 전날 나는 혼자 냉장고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사 음식 재료를 챙기며 속으로 수십 번 중얼거렸죠. 이게 사랑의 연장선일까 아니면 시작된 희생일까? 민수는 거실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죠.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이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어요. 그 질문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땐 몰랐어요. 명절 이틀 전 나는 아침부터 시댁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차에 김장통이랑 과일 박스를 싣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지수야, 우리 집 사람들 음식 좀 많아. 엄마가 손이 좀 모자라서. 시댁 부엌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기름 냄새, 김치전 냄새, 어머니의 잔소리, 형님의 한숨. 나는 말없이 칼을 잡았죠. 그날 새벽까지 전 부치다 손가락이 되었는데 민수는 옆에서 웃으며 지수야, 내 아내 진짜 착하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밥상 차리며 말했어요. 지수야, 애가 없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 형님 내는 둘이나 키우느라 정신이 없잖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근데 속으론 이상했어요.
애가 없다는 이유로 도와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건가? 형님은 나보다 2살 어리지만 늘 손에 아이가 들려 있었어요. 나는 빈손으로 상을 나르며 마치 일꾼 같았죠. 그날 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조금만 나눠서 하면 안 될까? 그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눌렀어요. 지수야, 엄마가 편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 그냥 내가 좀 도와드려. 명절 당일 점심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가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죠. 지수가 음식 다 했어. 손이 진짜 야무져.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내 속은 타들어갔어요. 누구도 내 고생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일처럼 흘러갔죠. 그때 아주버님이 술 한 잔 따르며 웃었어요. 지수야,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애 낳으면 엄마 도와줄 사람 없잖아. 그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민수는 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술잔만 돌렸죠.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얗게 내리는 눈이 부엌의 기름 얼룩 위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수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게 정상일까? 그는 대답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가족끼린 원래 이렇게 도와가며 사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가족끼리라면서 왜 항상 나만 도와야 할까? 그날 이후로 난 웃을 때마다 내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였어요. 형님이 갑자기 연락했어요. 동서, 이번에 우리 집 애들 학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혹시 서방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하다니. 민수에게 말했죠.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지수야, 형이 어렵잖아. 우리도 도와드리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민수의 가족에게 벽을 느꼈어요. 그 벽의 이름은 혈연, 나는 그 바깥의 사람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말했어요. 오늘 엄마 집 좀 들렀다 오자. 나는 가볍게 따라갔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내가 오면 나 김장 도와줄 줄 알았어. 민수는 미리 약속을 해놓고 나에겐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김치 냄새 속에서 일했고 손끝이 얼얼했어요. 집에 돌아오며 말했죠. 민수야, 최소한 나한테는 먼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어요. 넌 왜 그렇게 예민하냐? 도와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날 사랑보다 서운함이 더 크게 자랐어요.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출근 준비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퀭하고 웃을 때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민수는 여전히 우리 엄마가 부탁하잖아 한마디로 끝냈죠. 그날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 가족이란 뭘까? 도와야 하니까, 참아야 하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그 단어들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어요. 도와야지 가족이니까. 그 문장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줄 그땐 아직 몰랐어요. 결혼 2년 차 봄,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지수야, 형이 사업하다가 좀 힘들대. 우리 조금만 도와주자.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얼마나? 한 1,000만 원 정도만.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나는 놀라서 대답했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형인데 형이 무너지면 엄마도 힘들잖아. 그날 밤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건 가족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피 같은 돈이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어려운데 도와줘서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이 넓어.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한 듯한 뉘앙스가 더 크게 들렸죠. 통화 끝나고 나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땐 나한테 먼저 상의해줘.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그래? 가족끼린 서로 도와야지. 너 왜 이렇게 돈에 예민하냐? 그 순간 내가 가족이 아니라 돈줄로 여겨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로부터 2달 뒤 아주버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그때 고마웠어.
근데 이번엔 조금만 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떨렸어요. 민수에게 말했죠. 이번엔 안 돼. 우리도 적금 깨서 겨우 버텼잖아.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지수야, 애도 없는데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많냐. 좀 도와드리자.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어요. 애가 없으면 돈도 시간도 내 것도 다 시댁 거야? 그때 처음으로 민수가 미웠어요. 그날 밤 나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민수야, 나도 사람이라고. 나는 내 가족이 아니야? 왜 늘 시댁만 가족이야?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보더니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었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내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결국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내 울고 싶었지만 대신 이불 속에서 속삭였죠. 이게 내가 원하던 결혼이었나. 그 일 이후로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편집회의 때 실수하고 원고 마감일을 놓치기도 했죠. 팀장이 걱정하듯 말했어요. 지수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시댁 전화. 지수야, 이번 주에 김장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지수야, 형님네의 돌잔치 좀 챙겨줘. 하루하루가 빨래처럼 쭈그러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부엌에 앉아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기름때 낀 냄비를 닦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 민수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죠. 그를 깨우지 못했어요. 깨워봤자 또 나만 예민하다고 하겠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결혼 생활 속에서 혼자 있는 기분을 진짜로 느꼈어요. 그 후 며칠 뒤 시댁 모임에서 다들 웃고 떠드는 자리였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지수는 참 착해. 애가 없어서 그런가 사람 챙기는 게 몸에 뱄어.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 지었죠.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사람이지 도우미가 아니야. 이건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희생이었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무너지는 척이라도 하지 말자.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어느 날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꽉 조여오고 손이 덜덜 떨렸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공황 증상이에요. 요즘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힘들다는 말조차 잊고 살았거든요. 회사에도 말 못하고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천천히 망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날 저녁 민수에게 병원 얘기를 꺼냈어요. 나 공황 증상 있대. 당분간은 좀 쉬래. 그는 나를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둘 거야? 집에만 있을 거면 엄마 일 좀 도와드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민수야, 나 지금 몸이 아프다니까? 그니까 쉬잖아. 집에서 쉬면 되잖아. 어차피 애도 없는데.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민수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이번에 김장 좀 도와줄 수 있지? 민수한테 얘기 들었어. 나는 겨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은 이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안 오면 누가 하니? 애도 없는데 그런 건 좀 도와야지. 전화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내가 사람인지 집안의 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나는 약을 2알 삼키고 그냥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 머릿속엔 도와야지라는 단어만 맴돌았죠. 며칠 뒤 우연히 민수의 휴대폰을 봤어요.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지수가 요즘 회사 핑계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시간 많을 때 집안일 시켜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는 내 병을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내 고통이 그 사람에겐 게으름이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내가 아닌 자기 가족만 보는 사람이구나.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며칠 동안 민수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공기 속에 사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출근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음 주에 김장 다시 한다는데 이번엔 꼭 가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왜 아직 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거울 속 여자는 나였지만 내가 아니었어요. 그날 민수가 억지로 데리고 간 시댁 마당은 김치 냄새로 가득했어요. 나는 마지못해 배추를 다듬었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애 없으니까 시간 많잖아. 너는 진짜 효녀야. 우리 며느리 복덩이야. 그 순간 손에 쥔 칼이 덜컥 떨어졌어요. 민수가 눈을 흘기며 속삭였죠. 분위기 망치지 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김장소에 섞였는지 김치에 섞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자. 나 더는 못하겠어. 그는 냉소적인 얼굴로 말했어요. 너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럼 해. 근데 후회하지 마.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는 이미 오래전에 했어. 그날 밤 가방에 신분증, 여권, 통장 등 필요한 것만 챙겨 나왔어요. 비 오는 거리, 한강 다리 밑에 서서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끝이구나. 사랑도 결혼도 그 사람도.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혼 확인서에 이름을 적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죠. 한지수. 그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이제 나로 돌려놓는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민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나는 담담했어요. 이제 편해질 거야. 그 말을 속으로 삼켰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짐을 옮긴 새 원룸은 서울 망원동 골목 안쪽 오래된 3층짜리 빌라였어요. 낮에는 커피 냄새, 밤에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이불도 없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어요. 누구의 시선도 명절도 전화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평화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라는 걸. 출근길 버스 안.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눈가엔 피곤이 남았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핸드폰으로 예전 사진을 넘겨봤어요. 결혼식, 명절, 시댁 마당. 그 속에 나는 늘 웃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때야 알았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참았던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였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어요. 며칠 뒤 친정에 들렀어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어요. 지수야, 이제 괜찮아. 그동안 너무 참았지?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주말이면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예전엔 이런 시간이 한가함 같았는데 이젠 내 시간 같았어요. 가끔 사람들은 물어요. 혼자 사는 거 안 외로워요? 나는 웃으며 말하죠. 외롭지 않고 너무 행복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울고 웃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사랑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지수야, 요즘 잘 지내니? 그동안 미안했다. 그 말에 숨이 멎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저도 잘 지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은 떨렸어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햇살 좋은 아침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공기가 여전히 탁했지만 이상하게 맑게 느껴졌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죠.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냥 나 한짓수로 살아가면 돼요. 때로는 외롭고 가끔은 두렵겠지만 그게 삶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